북한이 21일부터 사흘 동안 새 수중 공격형 무기 체계에 대한 시험을 진행했다고 오늘 아침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했습니다. 순항미사일 공중폭발 시험 사실도 함께 공개하기도 했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양욱 아산정책연구원 연구위원 전화로 연결해서 자세히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나와 계십니까, 위원님? 예, 안녕하십니까. 예. 계속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핵 무인 수중 공격정, 헤일이라는 것, 이거 어떤 무기 체계라고 봐야 됩니까? 예,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제 이것과 유사한 무기 체계가 러시아가 이제 최근에 공개했던 무기 체계가 있습니다. 포세이돈이라는 것인데요. 예. 이 포세이돈은 굉장히 커다란 거의 잠수 정에 가까운 무기 체계예요. 직경이 한 1.5m 되고 길이가 24m 정도 돼서 핵 추진으로 이동하고 그다음에 앞에 핵탄두를 장착해서 이제 공격을 한다, 그런 개념이 나왔는데 예. 북한도 아마 이런 비슷한 개념으로 개발을 한 것 같지만은 제가 이제 이 사진이나 이런 것들을 살짝 좀 분석을 해보니까 러시아가 만든 포세이돈 같이 그렇게 크진 않습니다. 그 말은 결국은 핵 추진은 못할 것이란 얘기고요. 앞에 이제 핵탄두를 장착하고 공격을 가능한 이제 그런 성격으로 만들 것이다라는 것으로 보이고요. 그다음에 결국은 이걸 가지고 북한이 얘기하는 것은 우리 그 해군 작전항,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 배들이 정박해 있는 이 전투함들이 정박해 있는 항구에 이걸 발사해서 폭발을 시키겠다, 뭐 이런 이제 그 개념으로 개발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예, 지금 북한이 주장하는 바로는 잠항 시간이 한 59시간 12분간이었다고 합니다. 이 시간 동안 잠항을 했다가 목표점에 도달해서 폭발을 했다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이 정도 긴 시간 잠항한다는 건 또 어떤 의미를 좀 갖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지금 이제 이게 뭐 사실 좀 기술적 얘기라서 너무 깊게 말씀드리기 좀 그렇습니다만은 예. 기본적으로는 이제 얘 추진 체계가 그 장치가 가진 추진 체계가 아마도 제가 볼 때는 그 배터리 추진일 거예요. 그래서 상당히 많은 것들을 집어넣고 뭐 거의 가만히 있어라, 이게 거의 한 5일 가만히 있어라, 이틀 반 정도죠. 예. 이틀 반 정도 이동을 해서 공격을 할 수 있는 이제 이런 거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실제 그런 개념으로 만들어졌다고 한다면은 뭐 굉장히 뭐라고 그럴까, 좀 성능을 실제 상황에서는 좀 위험한 성능이 될 수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 정도 시간으로 한 거면은 뭐 이 다양하게 경로를 지정을 해서 이제 우회해서 공격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의미가 되는 것이거든요. 예. 물론 이제 뭐 좀 계산을 해봐야 될 겁니다. 내가 어느 정도 속도로 이동할지는 봐야겠습니다만은. 그래서 북한 스스로는 지금 한 29차례 정도 이거 무기에 관해서 실제 성능 검증 시험을 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예. 만약에 이 북한이 주장하는 만큼의 그런 잠항 능력을 갖고 있고 그다음에 실제 핵탄두를 장착한다면은 위협이 될 가능성이 높다. 근데 이게 또 이런 측면이 있습니다. 이 수중 핵 폭발이라고 하는 것이 생각처럼 그렇게 뭐 굉장히 커다란 어떤 파괴력 이런 걸 낼 수 있지만은 뭐 그렇다고 해서 항만 전체를 막 이렇게 마비시킨다거나 하는 데는 되려 한계가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게 지상으로 해서 수상이라든가 이런 걸로 해가지고 해서 핵폭탄을 터트린 것보다는 파괴력이 조금 더 안 나올 수도 있다. 사실 그래서 이 핵어뢰라는 개념 자체가 사실 조금 이 냉전 시절에 굉장히 커다란 관심을 갖고 이렇게 진행이 된 개념이긴 하지만은 실제 우리 무기 체계 운영에서는 이거 과연 효율적이냐라는 의문이 있었던 무기 체계인 건 사실입니다. 예. 잠항을 오래 할 수 있다. 다양한 상황에서 위협의 가능성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나라 현재 무기 체계 안에서 이러한 핵 무인 수중 공격정에 대항하는 무기 체계라든지 탐지 능력 등이 있습니까? 뭐 천상 이것은 대잠 작전과 거의 유사하게 작전을 해야 됩니다. 예. 즉 뭐냐면은 이 수중으로 지나오는 것을 이제 뭐 수상이든 아니면 수중 센서든 이런 것들을 통해서 탐지를 한 다음에 경멸을 해야 되는데,
탐지를 한다면은 얘를 격파할 수 있는 능력은 있습니다만은 사실은 이 수중에서 이 이동하는 걸 탐지하는 것이 하늘에 날아다니는 미사일 탐지하는 것보다 훨씬 더 어렵거든요. 예. 그래서 사실 이 뭐 경멸 능력이 전혀 없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은 탐지에 있어서 매우 곤란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예. 자, 그리고 우리 합참은요, 그제 북한이 순항 미사일을 발사했다라는 부분을 공개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저희가 이야기하고 있는 이 공격정에 대한 이야기는 하지 않았거든요. 때문에 이것을 탐지를 혹시 못한 것은 아닌지, 아니라면 전략상으로 일부러 하지 않은 것인지 어떻게 좀 봐야 되겠습니까? 글쎄요, 이 수중 활동이나 이런 것들을 전혀 못 보진 않았을 것이고요. 네. 구체적으로 북한이 어떠한 실험을 했는지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제 인지하지 못했을 가능성도 있어요. 근데 하지만은 사실은 이제 이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인공위성으로 본다거나 할 때는 이게 단순한 어뢰 시험인지 아니면 수중 이 지금 북한이 주장하는 것 같은 이런 핵무기 체계를 실험하는 것인지 알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이렇게 인지를 한 이상, 감지해야 되는 대상이 뭔지 인지를 한 이상 앞으로는 더 촘촘한 감시가 가능하지 않을까 기대해 봅니다. 예. 알고 있어도 전략상으로 공개하지 않는 부분도 그렇다면 가능하다고는 생각을 하시는지요?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기본적으로 우리가 정보를 보고 판단하고 하는 것 자체가 예. 이렇게 무슨 우리가 어떤 팩트를 갖다 놓고 딱 칼자루듯이 절단해서 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상당 부분 추정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아마도 이게 의심스러운 활동이다라고 이렇게 판단을 하고 그다음에 나름 관심을 갖고도 그 내용을 되려 그렇게 이렇게 관찰하는 도중에 있기 때문에 함부로 얘기하지 않는 경우들도 많습니다. 지금에도. 예. 그에 반해서 합참이 22일 순항 미사일 발사한 것에 대해서는 발표를 했었잖아요. 그 부분은 북한에서 보도한 바에 따르면 전략 순항 미사일이고 고도 600m에서 핵탄두 실험을 했다라고 밝혔습니다. 북한이 이렇게 핵탄두 실험을 했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실제로 핵탄두 소형화 기술 이런 부분들 충분히 좀 기술적으로 우리가 좀 경계해야 하는 수준까지 왔다고 봐야 할까요? 아직 그거에 해당하는 증거는 하나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예. 예. 지금 북한이 여태까지 공개한 핵탄두는요, 2006년 오책 실험 때 공개했던 그 미러볼 타입이 있고요. 그 다음에 2017년 육책 실험 당시에 공개했던 그 장구형의 두 가지 모델이 있는데 이 둘 다 사실은 직경이 거의 50에서 60cm가 넘고 중량도 거의 미러볼은 한 500에서 650kg 정도. 그다음에 장구형 같은 거 거의 1톤 이상. 이 정도의 무게가 있어서 사실은 지금 북한이 주장하고 있는 이런 이런 순항 미사일 이런 탑재할 정도 수준이 아닙니다. 굉장히 여전히 크고 여전히 무겁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줄이는 것이 북한의 기술적 과제라고 할 수 있는데 북한이 그럼 이거를 기술적으로 그런 단계에 다다랐다? 그런 증거는 아직 나오고 있지 않습니다만은 지금 이 흐름으로 봐서는 북한이 최소한 자신들이 이렇게 주장하는 예를 들어서 이제 순항 미사일에 장착할 것 같은 정말 작은 이 핵탄두의 모크업 그러니까 모형 정도는 이 정도 과시했으면 이제 공개할 때가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북한의 최근 도발의 어떤 면면을 보면 발사 방식이 좀 다양해지고 다변화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때문에 이것과 관련해서 우리의 또 탐지 요격은 또 어느 정도 수준에 와 있는지 이것이 가능한지 여부도 좀 궁금한데요. 좀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요? 순항 미사일은요 기본적으로는 항공기와 유사합니다. 근데 예. 문제는 뭐냐면 보시다시피 굉장히 직경이나 이런 것들이 작기 때문에 마치 소형 무인기가 들어온 것 같은 그런 정도의 그렇게 탐지가 된다고 볼 수가 있고요. 그 말은 무슨 말씀인가 하니 기존의 대공 레이더로는 탐지가 좀 쉽지 않은 측면이 있다라는 것이죠. 네.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우리가 무인기 사고도 겪고 그래서 상당 부분 이제 탐지 능력을 높이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조금 시간은 다소 걸리겠으나 의미 있는 성과가 나오지 않을까 예상하고 있습니다. 예.
북한의 이 순항 미사일 발사 직후에 미 정찰기가 동해에 출격해서 북한의 미사일 동향을 감시했다고도 합니다. 한미 연합 훈련 자유의 방패는 어제 공식 종료됐지만 지금 뭐 쌍용 훈련 등등 대규모 훈련들이 진행이 되고 있잖아요. 뭐 미국의 항공모함도 입항을 하게 되는데 이런 상황에서 북한은 또 도발을 계속할 것인가? 위원님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계속 할 겁니다. 계속 어떤 식으로든 지금 이제 북한이 지금 계속 지금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요. 자신들이 가진 이런 능력들이 엄청나다. 한미 연합 전력에 대응할 수 있다. 이제 이런 메시지를 보내기 위해서 이 다양한 무기 체계들을 공개하고 있는 것이고요. 사실 이런 부분에서 일부 과장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차분하게 이게 실제 위협인지 아니면 블러핑인지 이런 부분들을 좀 구분하면서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렇다면은 다음 도발 카드를 만약에 꺼낸다 한다면 뭐 어떤 것들을 좀 예상해 볼 수 있겠습니까? 뭐 지금 사실은 이미 여러 가지가 나왔는데 예. 지금 이제 보여주지 못한 것들이 사실은 또 많아요.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보면 지금 북한이 무슨 이제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같은 것도 보여주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네. 그다음에 잠수함 발사 그 순항 미사일까지 보여줬고요. 네네. 근데 문제는 막상 지금 실전용 잠수함이 없어요. 그래서 그 2019년에 공개했던 신형 잠수함 이런 것들을 바다 끌고 가서 이제 시험 발사하는 모습 같은 것들부터 시작해서 뭐 하여튼 지금 소위 북한이 국방발전 5개년 계획 2021년부터 시작돼서 2025년에 끝날 이 그 계획 하에서 보여줘야 되는 무기 체계들을 지금 계속 개발하고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보여줄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예. 그렇다면 많은 국민들이 좀 궁금해할 것 같습니다. 7차 핵실험 가능성 만약에 한다면 언제쯤 하게 될지 그리고 현재 뭐 핵과 관련해서 북한의 이 움직임들 어떻게 좀 보고 계시는지요? 예, 지금 일단 이 굉장히 지금 북한이 다양한 무기 체계들을 보여줬잖아요. 예. 이렇게 다양한 무기 체계를 보여주면서 빠진 것이 하나가 결국은 핵 탄두입니다. 그러니까 아까도 질문도 하셨습니다만은 저렇게 작은 순항 미사일에 탑재할 만한 핵 탄두가 북한이 있냐? 네. 그리고 그렇다면 그 파괴력은 어느 정도 될 것이냐? 이런 부분들이 이제 그 많은 사람들이 지켜봐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결국은 이제 이렇게 관심을 최대한 증폭시키고 난 다음에 핵실험으로 가는 것이 북한의 여태까지 행태였어요. 예. 그래서 뭐 핵실험 가능성은 앞으로 여전히 있다고 보고요. 다만 이 핵실험을 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그 국제적으로 부담스러운 일입니다. 특히나 지금 중국에게 상당 부분 경제 원조를 받고 있는 북한 입장에서는요, 이렇게 핵실험을 자꾸 반복해서 중국과 관계가 틀어지게 될 경우에는 되려 이제 그 어떤 경제적 불이익 같은 것들이 더 커질 수 있기 때문에 아마도 이제 그런 부분들을 조율하는 그런 국제 정치적인 측면도 분명히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뭐 핵실험 가능성은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 열려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다만 이제 핵실험을 하기에 앞서서 이런 핵탄두의 그 모형을 공개하는 것은 북한이 굉장히 많이 해온 일입니다. 그래서 아마도 이제 그 모형 공개가 먼저 되지 않을까. 일단 이렇게 조심스럽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양옥 아산정책연구원 연구위원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